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적한 마을 근처에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도토리 나무가 우거지고 작은 개울이 졸졸 흐르며 때때로 반짝이는 별빛이 나무들 사이에서 춤을 추는 마법 같은 장소였습니다. 이 숲에는 3마리의 토끼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뿌띠, 누아, 블랑이었습니다. 뿌띠는 가장 작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누아는 가장 용감했고 블랑은 부드럽고 지혜로운 토끼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토끼들은 모험을 결심하고 숲의 깊은 곳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숲은 미스터리로 가득했고 그들은 그곳에 숨겨진 비밀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마리는 아침 햇살 아래를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가보지 못한 숲의 깊은 곳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뿌띠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블랑은 잠시 생각을 한 후 주변의 나뭇잎들을 살펴보며 나침반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끼의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길을 찾아갈 때쯤 숲속 깊숙한 곳에서 미세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마법처럼 들렸는데 말을 걸어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누아가 이를 주의 깊게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것 같아. 따라가 보자. 그들은 목소리를 따라 어두운 나무 사이로 걸어 들어갔고 결국 반짝이는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호수 중간에는 웅장한 목소리를 가진 오래된 거북이 태아가 있었습니다. 태아는 토끼들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이 마법의 숲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태아는 3마리의 토끼에게 숲의 특별한 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숲은 모든 생명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이란다. 그리고 그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너희의 책임이란다. 토끼들은 태아의 말을 경청하며 숲의 친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태아와 함께 숲의 다른 주민들을 보호하고 돕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끼들은 매일 밤 그들이 경험한 미스터리를 서로 이야기하며 새로운 지혜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3마리의 토끼는 마법의 숲을 돌보는 지혜로운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숲을 보호하고 서로에게 끊임없는 친구가 되었으며 숲의 마법은 그들이 함께할 때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프랑스의 그 한적한 마을 근처의 숲에서는 3마리 토끼가 여전히 조화와 사랑을 지키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 덕분에 숲을 방문할 때마다 경외심을 가지고 자연을 대하며 그 비밀스러운 마법의 숲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숲속 깊은 곳에 지혜롭고 교활한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온갖 난관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바꾸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여우는 숲을 탐험하다가 한 포도밭을 발견했습니다.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는 탐스럽고 달콤하게 보였고 여우는 그것을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포도들은 높은 덩굴 위에 매달려 있었고 여우의 기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었습니다. 여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처음에는 발을 단단히 고정하고 깃발로 점프를 했습니다. 하지만 포도송이는 여전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여우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덩굴 줄기를 따라 올라갈 경로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덩굴이 너무나 얇아 기어오르기에는 위험해 보였습니다. 여우는 자신의 한계에 좌절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포도밭 주인인 농부가 나타났습니다. 농부는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 아침 일찍 나왔고 여우가 포도를 훔치려는 것을 보고는 꾸짖었습니다. 여우야, 내가 그 포도를 훔치려는 건가?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 여우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마지막 말로 백펜 농부의 경고에 잠시 멈추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우는 농부에게 교활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저 포도는 익지도 않았어요. 사실 저는 저렇게 쉬어 보이는 포도에는 관심이 없답니다. 여우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포도밭을 떠났습니다. 여우의 대답은 단순한 변명이었지만 스스로에게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종종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그것을 갈망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위안을 삼는 것이 인간이나 동물에게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로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종종 여우처럼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 변명을 찾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배움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우의 교훈은 이처럼 우리에게 스스로와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니 남의 것을 손쉽게 탐하지 말라는 농부의 경고와 더불어 자신이 갈망했던 것을 관찰하고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깊은 숲속에 3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엘로디, 클레망스, 소피였습니다. 세 자매는 특별한 마법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능력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던 것이었습니다. 큰 누나 엘로디는 식물과 대화할 수 있었고 둘째 클레망스는 동물과 소통할 수 있었으며 막내 소피는 물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세 자매는 작은 오두막에 살며 마을 사람들을 종종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작물을 기르기 위해 땅을 돌보고 숲속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를 돕고 가뭄에도 물을 공급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가에서는 물고기들이 사라지고 숲에서는 동물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식물들도 시들어가기 시작하며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세 자매는 이 이상한 현상을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엘로디는 숲속으로 들어가 식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식물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에 의해 약화되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클레망스는 동물 친구들을 찾아가 물어보았지만 동물들 또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피는 강가로 나가 물의 속삭임을 들으려 했고 물은 조용히 무언가가 자신의 본질을 훔쳐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자매는 서로의 정보를 모아 마법의 숲 어디엔가 있는 마법의 힘을 지속적으로 훔치는 존재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깊은 숲속 금단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정 연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못은 어두운 그림자에 의해 오염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강력한 마법사 말레피트르가 있었으며 그는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숲과 강의 생명력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세 자매는 말레피트르와의 대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를 쓰러뜨려야 했습니다. 엘로디는 식물들로 땅을 덮어 말레피트르의 움직임을 막고 클레망스는 동물들을 이끌어 그의 주위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소피는 강물을 불러 그의 마법을 방해하였습니다. 말레피트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 자매의 연합된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마법사 말레피트르는 결국 패배하였고 그의 마법은 사라졌습니다. 세 자매는 수정 연못의 물을 정화하고 모든 것이 원래의 조화를 되찾도록 노력했습니다. 동물들은 돌아오고 식물들은 다시 생기를 찾았으며 강에는 물고기들이 넘쳐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 자매의 용기와 지혜에 감사하며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 후로도 세 자매는 계속해서 마을을 수호하며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전역에서 전설처럼 전해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세 자매에게 감사하며 그들 덕분에 자연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법의 세 자매는 그렇게 오래도록 마을의 자랑이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루미엘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엘은 호기심 많고 용감한 성격으로 매일 마을 주변의 숲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숲은 일반적인 나무들과 풀이 우거진 곳으로 보였지만 이 숲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을 마법의 숲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희미하게 빛나는 나무들과 고요한 속삭임으로 가득 찬 숲의 심장부 덕분이었습니다. 루미엘은 어느 날 숲속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빛을 따라가다 신비한 아치형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입구는 마치 유리로 만들어진 듯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이 마치 그녀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루미엘은 그곳을 통해 숲의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세계는 그녀가 상상한 것 이상의 환상적이고 신비한 곳이었습니다. 하늘엔 날개를 가진 고래가 떠다니고 밤이 되면 나무들은 형형색색의 불빛을 내었습니다. 그곳에는 마법의 생물들도 살고 있었는데 장난기 가득한 요정들과 지혜로운 드루이드 그리고 어딘가 수상해 보이는 고양이들이었습니다. 루미엘은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욱 더 놀라운 광경들을 마주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버섯숲, 강물 위를 걷는 유리다리 그리고 1000년이 넘게 자라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오래된 나무들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숲의 중심에 자리한 수정 호수였습니다. 그 호수는 맑고 투명했으며 들여다보면 바닥에 깔린 별들처럼 반짝였습니다. 수정 호수 근처에서 루미엘은 작은 양치기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마법을 지닌 늑대를 만났습니다. 늑대는 자신의 이름이 실버라고 소개했으며 숲을 지키고 보살피는 수호자라 했습니다. 실버와 함께하며 루미엘은 숲의 비밀과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없는 곳으로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욕심 많은 마녀가 숲에 들어와 자신만의 욕망을 위해 숲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숲은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실버는 루미엘에게 마녀를 물리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며 둘은 함께 마녀의 은신처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마녀가 만든 환상과 속임수를 피해 원래의 길을 찾기도 하고 마녀의 추종자들에게서 도망쳐야 하는 긴박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미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버와 함께 전진했습니다. 마침내 둘은 마녀의 성에 도달했는데 성은 온갖 어두운 기운으로 뒤덮여 있었고 주변 자연도 어느새 색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루미엘은 용기를 내어 실버와 함께 성으로 들어갔고 마녀와의 치열한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루미엘은 마녀가 가진 어둠의 주문에 맞서며 자연의 힘을 불러왔습니다. 숲에서 얻은 모든 경험과 지혜가 그녀를 도와주었고 실버는 그녀 곁에서 용감히 싸웠습니다. 최후의 순간 루미엘은 마녀의 마법을 풀어내고 숲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녀의 세력이 약화되자 성 주변의 자연도 다시 깨어났고 숲에는 새로운 생명이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루미엘과 실버는 숲의 구원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함께 숲을 지켜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마법의 숲은 다시금 평화를 되찾았고 루미엘은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험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전설로 남게 되었으며 루미엘은 자연의 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법의 숲은 몇 세대에 걸쳐 사람들에게 숲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되었고 루미엘의 용기와 여정은 숲의 수호자로서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